여성에게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신성한 신체 기관이자 여성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 늦은 결혼과 출산, 서구화된 식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가임기 여성의 절반가량이 자궁에 혹을 가지고 있다고. 자궁근종을 발견했더라도 크기가 작고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으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추적, 관찰만 해도 되지만, 크기가 크고 개수가 많고 성질이 좋지 않은 경우엔 치료가 불가피하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자궁근종 치료 가운데에서도 수술하지 않고 종양만을 없앨 수 있는 하이프 시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여성에게 자궁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으로 여성들의 자궁근종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여러 가지 여성 질환의 치료 방법 가운데 수술하지 않고 종양을 없앨 수 있는 하이프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대구 효성병원 산부인과 조상민 진료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자궁근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가임기 여성의 과연 몇 %가 이 혹을 갖고 있는지 전반적인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궁을 보존하는 비수술적 자궁근종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궁은 여성의 제2의 심장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의 질환이 근종으로 되어 있고요. 그 근종은 대부분 자궁을 싸고 있는 근육 안에 생기는 양성 종양입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장막하 근종이라든가 근육 내에 있는 근층 내 근종, 그리고 자궁강 내에 있는 점막하 근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25에서 30% 정도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 나이대는 40에서 49세, 주로 중년 여성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20, 30대에서 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자궁 근종을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에서 증상이 많이 갖고 있는 경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빈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체 여성의 한 30% 정도가 자궁 근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되고요. 3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에 2~3명 정도에서 발견되고, 증상이 나타나는 40세 이후에서는 5명 중 2명의 빈도로 근종이 발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근종이 문제가 되는 시기는 근종이 커지기 시작하는 35세 이상인 40세에서 49세인 환자분한테서 문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10세 미만이라든가 폐경기 여성에서는 이 근종의 빈도는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생기기 쉬운 사람이 있나요? 라고 보통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빈도로 생기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인 질환이라든가 이런 영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자매가 같이 있다거나 모녀가 같이 근종이 있더라 하는 얘기 쉽게 들을 수는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빈도로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절대 유전적인 경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종의 증상을 일단 제대로 알아야 치료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경 가다를 통한 빈혈 증상, 그리고 월경 주위로 인해서 생기는 하복부 통증 등의 불편감, 그리고 근종이 너무 커져서 생기는 복부 압박감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난임, 불임, 특히나 유산과도 관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리통이 심하면 무조건 산부인과에 와서 저는 혹시 병이 있지는 않나요? 라고 얘기하고, 특히나 근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생리통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리통은 생리 전날부터 생리하는 기간 동안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특히 하복부 쪽에 불편감을 호소하는데 다른 증상으로서는 오심, 구토 등의 증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를 시작했는 초경에서부터 규칙적인 생리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생리통 같은 경우는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1차성 생리통이라 해서 큰 질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경을 하고 난 다음에 5년에서 10년 뒤에부터 갑작스럽게 생겼는 생리통 같은 경우는 2차성 생리통일 가능성이 큽니다. 2차성 생리통이라는 거는 원인 인자가 있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얘기했는 자궁근종 또는 자궁성근증, 자궁내막종 등이 있습니다. 그럼 자궁근종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궁근종은 양성 종양입니다. 즉 악성, 암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커질 대로 커진다 해서 크게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커질까요? 라는 질문도 주로 하시는데요. 같은 사람의 같은 자궁이라도 어떤 쪽에서는 빨리 자라기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그 크기가 제한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 정도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자궁근종의 진단 등을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산부인과에서 진단이 되는데요. 그 이유로서는 제일 기본적인 검사만으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부인과에 오면 내진을 해서 기본적으로 복부 쪽에 어느 정도 종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위에 복부 초음파라든가 질 초음파를 통해서 원형 모양의 음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근종을 먼저 진단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종이 있으면 임신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임신하고 사실은 근종하고는 정확하게 연관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근종의 위치라든가 양상 때문에 임신이 어렵게 될 수는 있는데요. 특히나 어느 쪽에 있을 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자궁 강내에 있다거나 우리가 보통 정자가 자궁을 통해서 난간까지 가서 수정이 돼야 되는 그 경로 쪽에 돌출되어 있는 근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불임을 초래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궁 근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제 치료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내용 여쭤볼까 해요. 그 전에 또 제가 궁금한 게 앞에서 자궁 근종은 양성 종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암처럼 악성 종양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자궁 근종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물 치료, 두 번째 비수술적 치료, 세 번째 수술적 치료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얘기할 비수술적 치료인 하이프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 근종을 없애는 치료는 아닙니다. 결국 어떤 치료인가 하면 근종이 더 이상 커지거나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고요. 다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성성 자극 호르몬을 주사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혹의 크기는 줄 수는 있어요. 다만 이 사항 때문에 폐경기 증상이 나타나서 다른 내과적 질환, 골다공증이라든가 또 가임을 원하는 여성 같은 경우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미레나라든가의 어떤 호르몬 누프 등은 증상은 좋아지게 할 수 있으나 혹시나 이 증상을 좋아지게 함으로써 혹이 커진 것을 간과할 수 있다 하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자궁 근종의 치료로서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제일 원칙은 자궁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종 절제술, 즉 자궁은 보존하고 혹만 제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만 자궁 경부나 난소 쪽에 또 다른 병변 부위가 있었을 때 특히나 악성 종괴의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는 수 없이 자궁과 근종을 같이 제거하는 전자궁 적출술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병이 꽤 진행된 상태라면 어쩔 수 없지만요. 웬만하면 이 사람들이 수술하지 않고 완치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작은 근종이라고 해서 다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싶은데 어떤 경우에 수술이 불가피한가요? 예, 맞습니다. 자궁 근종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모든 여성의 30%에 차지하는 빈도로 많은 양성 질환입니다. 즉 악성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암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것과 다르게 주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수술적 적응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근종을 수술할 수밖에 없는 그 크라이테리아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 크라이테리아는 첫 번째는 비정상적 자궁 출혈로 인해서 가다 출혈이 생겨서 빈혈을 초래한 근종이 있을 경우, 두 번째 임신을 저해하는 자궁 강내에 있는 점막하 근종이 있을 경우, 혹은 자궁에 달려가 있는 유경성 근종, 즉 장막하 근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염전, 꼬였을 때 통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맹장염 수술하듯이 똑같이 급하게 수술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는 너무 커져서 방광이나 직장 또는 신경을 눌러서 우리가 증상을 호소할 때, 나머지 하나는 사실은 너무 빨리 자랄 때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암은 아니라 하지만 너무 빨리 자란 거는 퀘스천 마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그 수술을 하지 않고 자궁 근종을 없앨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하이프 시술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하기 쉽다면서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가요? 네. 하이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하이프는 고강도 접속 초음파 열 치료라고 한국말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는 초음파를 기본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큰 렌즈들을 여러 개 모아서 돋보기 형식으로 하면 열이 65도씨까지 갑자기 상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병소에 정확하게 태우는 방법이 하이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절개나 상처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특별한 출혈을 유발시키지도 않고 통증 또한 아주 미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의 제2의 심장인 자궁을 보존하는 치료로서는 제일 획기적인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그래핑을 조금 더 시키자면, 저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돋보기 형식으로 쪼이는 건데요. 고강도 초음파를 근종에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근종을 정확히 태워 괴사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얘기하면 0.1초 내에 65도씨 이상을 상승시켜서 주변 장기에 손상 없이 응고 괴사시켜서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네, 하이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는데, 네. 근데 이 모든 자궁 근종 환자들이 하이프 시술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이 하이프가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예, 하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먼저 순서적으로 아까 얘기했는 걸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약물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결국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은 수술적 치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프 치료는 수술적 치료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 효과를 저희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종의 크기를 그러면 얼마만큼 줄이느냐? 우리가 보통 용적을 따지면 30에서 50% 정도 감소를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증상, 생리통이나 빈혈에 대한 생활에 대한 회복이 얼만큼 되느냐 했을 때 85%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응증을 잡아보면, 최근에 나오는 하이프는 자궁 근종을 주요 타켓으로 하고 있지만 뭐든지 종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근증, 우리가 흔하게 요새 볼 수 있는 자궁의 임신, 혹은 이제 기능성 자궁 출혈이라 해서 자궁 내막도 태울 수 있고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하이프 같은 경우는 단점 하나 있긴 합니다. 임신을 원하는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2, 3년 정도의 터울을 둬야지만 하이프를 시술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 너무 거대 근종이 아닌 3에서 8cm 정도의 근종과 그 다음에 점막하 근종, 그 다음에 너무 달려가 있지 않는 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악성 종양은 제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하는 금기증으로서는 임신 중이나 수유 중, 그 다음에 월경 중, 또는 너무 깊이 있어서 초점 범위에 벗어났을 경우,
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난소 종양이라든가 기타 다른 종괴들이 있었을 때, 그리고 악성으로 변성 가능성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하이프는 금기증이 되고, 마지막으로 임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2, 3년의 터울은 충분히 둬야 된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프 시술주 고려사항으로서는 혹의 위치라든가 크기 등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초음파라든가 MRI를 통해서 정확한 영상학적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양성 종양, 악성 종양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종양의 종류 및 성질을 알기 위해서 추후에 투머 마커, 즉 종양 표지자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되고요. 아까 기타 동반되는 종괴들이 있는지, 그리고 임신 계획들이 어떤지가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원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궁금한 게 작은 근종 검사 때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고 하이프 때는 MRI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하이프 시술을 받아야 된다면 언제 받는 게 좋을지도 참 궁금한데요. 우리가 초음파와 MRI에 대한 영상학적 정보가 서로 사실은 틀립니다. 초음파는 직접적으로 보면서 리얼 이미지, 그러니까 실제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시술을 할 때는 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술 전후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3D 이미지로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서 MRI가 필요한 거고요. MRI를 찍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종괴의 변화가 너무나 극명하게 수치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MRI를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초음파 조영제라고 하는 게 발달로 인해서 MRI 자체까지 완전하게 넘어갈 필요는 없고요. 시술할 때 초음파 정도로도 충분하게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프 치료 시기 등을 또 한번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요. 하이프 치료 시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월경 시기를 피하고요. 그리고 만성이나 급성염증이 있었을 때는 이걸 먼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합니다. 그리고 기타 임신과 관계되는 증상이 있었을 때는 유선 같은 경우는 한 달 뒤, 그리고 대부분의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3에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하이프 시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준비로서는 대부분 환자분의 임신력을 먼저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부인과 검사를 통해서 자궁 경부암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룰아웃이 돼줘야 되고, 기타 염증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질 초음파, 도플러 초음파, MRI 등을 통해서 영상학적 정보를 충분하게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술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정확한 시술을 하기 위해서 가스가 발생되는 음식들은 금식을 시키고, 그 외에 혹시나 간장을 시켜서 장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시키고, 미레나 등 누프 등이 있었을 때는 없애고, 치료 전에 충분하게 소변을 채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가 하면요, 이 하이프 시술을 받기 전에 제모와 관장을 하고 거기다가 소변줄을 삽입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술이 아니라 시술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서 하이프 시술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예. 우리가 제모라든가 관장, 소변줄을 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확한 위치에 시술을 하기 위해서 인디케이터가 필요합니다. 방광을 채우면 방광을 중심으로 자궁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간장을 통해서 장을 비웠을 때는 그 뒤쪽으로 초음파의 열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술이지만 소변줄도 꼽아서 방광을 채우고 간장을 해서 특별한 후유증이 안 생기도록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그래프 상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제가 했던 사례들인데요. 보통 2cm 미만의 근종인 경우에는 거진 3개월 뒤에 없어지는 100%의 완회율을 갖고 있습니다. MRI 사진상에서 시술 전, 시술 후로 해서 그래프를 제가 놨고요. 36세 환자인 경우는 한 7cm 정도의 근종이 우리가 1개월 뒤에 봤을 때 근 한 3cm. 보통 우리가 센치로 해가 7cm에서 3cm 줄면 50%가 아니냐 하지만 부피로 따지면 우리가 75% 이상 80%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아까 초음파 조영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시술 직후에 찍었는 겁니다. 시술 전에 보면
하얗게 나타나는 저 부위가 혈류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조영제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이 그 하이프를 하고 난 다음 그 주변에 혈관이라든가 신경이 괴사되면서 조영제가 들어가지가 않으면서 끊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저 모양은 스폰지가 쪼그라들듯이 들면서 저 혹부 부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시리얼로 6개월까지 측정을 해봤을 때 대부분 평균적으로 30에서 50% 이상의 체정률 감소가 생기고요. 증상은 한 85%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하이프 시술을 성공적으로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그 시술한 다음에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합병증은 급성합병증하고 그다음에 만성합병증 등이 있습니다. 급성합병증은 시술 직후에 나타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태웠을 때 그 물질이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3주 미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급성합병증이라고 합니다. 그건 대부분 염증, 감염, 분비물 또는 통증 등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그 강도가 일반적인 수술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강도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먹는 약 정도로 한 2주 정도 치료를 하면 충분하게 완화가 되고요. 방금 제일 걱정하시는 만성적으로 재발이 되느냐, 또 혹은 생기느냐 이런 생각을 전부 다 하실 겁니다.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 그 화상 조직에 새로운 땀세포라든가 또는 분비물 세포들이 자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다만 그 영향을 받지 않았는 정상적인 자궁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재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발률은 5% 미만으로 돼 있어서 대부분 이 시술을 하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40대거든요. 그럼 폐경이 50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연기할 수 있는 중간 단계, 비수술적 방법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하이프 시술을 하고서도 이 치료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85%의 사람들이 수술을 연장시키거나 안 하게 될 뿐이지 결국 그 증상이 심하신 분들 15% 정도는 마지막 단계인 수술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한 거는 간과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궁 근종 같은 자궁 질환은 대부분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는 데다가 있어도 생애 연장으로 이렇게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자궁 질환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적절한 치료법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효성병원 산부인과 조상민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